저는 사실은 92년도에 호주에 자동차 부품을 팔러 갔다가 처음으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굉장히 아름다운 마케팅이었어요. 그분이 제 친구의 친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소개를 했는데 정말 좋은 물건을 팔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것을 당신도 쓰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하면은 소개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마케팅이 앞으로 모든 유통시장을 지배를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회원가입을 하고 사실은 이제 한국에 와서 이거를 퍼뜨려 보려고 했더니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미 자석료라는 것이 한바탕 난리를 치고 있었고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물건을 사재기를 하는 그런 현상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심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그 이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는 것이 전혀 나쁠 게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월급쟁이 경영자도 하고 또 나와서 사업자도 하고 그러다가 또 이 업계의 어떤 쇼핑몰 사업도 하고 또 이게 제가 회사를 차려서 경영자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사업자가 돼가지고 이제 나머지 여생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내가 일할 만한 회사를 찾았어요. 그런데 제가 일할 만한 회사를 2년이 넘도록 찾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좀 제가 눈이 띄고 나니까 눈이 너무 밝아지니까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기준을 몇 가지를 정했어요. 경영자, 상품력, 수당체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기준을 정했었는데 첫째 상품은 정말 내가 필요한 물건을 파는가 하는 거였어요. 그래야 나도 사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했을 때 다른 사람도 살 거다. 그런데 나도 평소에 쓰지 않던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하면 힘이 들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생필품인가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품질이 현재 내가 쓰고 있는 것보다는 좋은 것인가. 그러면서도 가격은 현재 내가 쓰는 것보다도 더 낮은 것인가. 이게 제가 제품에 대한 정해놓은 기준이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괜찮은 품질의 제품을 평소에 보통 사람들이 사서 쓰던 것보다 같거나 낮은 가격이어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는 그런 회사들이 없었어요. 대부분 가격이 다 높더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수당을 준다는 이유 때문에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당이라는 것이 사실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가격적인 면에서 일반 상품, 평소에 보통 사람들이 쓰는 그 가격보다 높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당 체계는 한없이 많이 받는 사람만 한없이 많이 받으면은 결국은 밑에서는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당은 상한선이 있어야 된다. 나도 뭐 한 달에 몇 억씩 받았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내가 받는다는 얘기는 내하고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따라오질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나도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이 힘들어질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놓고 회사를 찾았어요. 외국계 회사들, 글로벌 회사들, 30년, 50년 된 회사들, 그런 회사들도 수당 체계를 검토하고 또 여러 가지를 제품을 검토하고 가격을 검토하고 했는데 제가 정해놓은 기준에 합격하는 회사는 사실상 없었어요. 미국계 회사들 뭐 다 정통이라고 그러고 뭐 글로벌 회사라고 그러고 지금 뭐 돈 잘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설령 돈은 어떻게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과연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까지 느끼겠는가? 정말 양심의 가책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걸리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제가 사업자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을 그대로 이 회사 설립하는 데 썼어요. 수당체계도 이런 수당체계를 가진 회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머릿속에 정리해 놓은 수당체계, 그 수당체계를 애터미에 적용을 했어요. 지금 제가 생각을 해봐도 정말 환상적인 마케팅 플랜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가끔 컴퓨터의 데이터를 쭉 들여다보면서 이야, 누가 짰는지 참 기가 막히다. 그래서 이 품질은 저희 회사는 절대 품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절대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 누가 만들어도 이 상은 못 만든다 하는 것을 절대 품질로 잡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절대 가격이에요. 절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격을 낮추더라도 이 이상은 못 낮춘다. 그러니까 어디보다 싸다가 아니에요. 그건 상대 가격이죠. 어디보다 더 싸다 하는 것은 상대 가격이고, 우리는 누가 만들어도 누가 팔아도 이 이하로는 팔 수가 없다. 우리하고 같이 팔거나 더 낮게 팔다가는 가랭이가 찢어져서 지가 죽을 거다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절대 가격으로 정했어요. 지금 현재 업체들이 애터미가 이제 다 하니까 나는 죽을란다고 조용히 죽겠냐 이거예요. 조용히 죽지를 않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기들도 죽기 전에 가격을 낮출 만큼 낮춰보고 품질도 올릴 만큼 올려보고 온갖 노력을 발악을 하다가 죽지 그냥 안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지금은 우리 같은 업체를 아직 모르니까 널널하게 하고 있는데 점점 긴장하면서 죽기 전에 자기네들도 최선을 다해 볼 거다 이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그들에게 뒤지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경쟁자가 없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이 시장을 석권해 가는 만큼, 그들이 시장을 뺏기고 입지가 좁아지고 위기에 몰리는 만큼 그들도 우리의 경쟁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저는 잠재적 경쟁자라고 보는 거예요. 잠재적.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누군가 우리가 이 시장을 주도해 가고 선도해 가면은 따라오는 팔로워가 있는데 그들도 만만치 않게 따라올 거다. 왜? 이런 품질의 제품을 저희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대적 가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보다 싸다. 우리는 반의 반 가격도 안 된다. 5분의 1 가격이다. 10분의 1 가격이다. 그러니까 널널하다가 아니고 우리 경쟁자들이 벼랑 끝까지 몰렸을 때 그들이 마지막으로 취할 행동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비를 하는, 그러니까 절대 목표를 정해놓는 거예요. 품질도 절대 품질에, 가격도 절대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애터미의 제품 철학이다 하는 겁니다. 그 거대 자본과 그 우수한 인재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판 승부를 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덤벼들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수천 년 동안 왕정하에서 왕족들과 귀족들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정말 그 밑에 백성들은 이 종처럼 살아야 했던 그런 세월이 수천 년이 계속됐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때 그 시절에 비하면은 굉장히 좋은 세상이 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큰 전환점이 어디였냐면은 프랑스 대혁명이었었습니다.
그 프랑스 대혁명에 세 가지 이슈가 있어요. 잘 아시죠? 세 가지. 뭐지요? 자유, 그 다음에 평등, 그 다음에 박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슈가 지금 근대사를 지배하는 가장 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동시에 똑같이 중요한 사안인데, 어떤 진영에서는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이거를 더 높이 세웠던 그런 그룹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니다, 평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양대 진영으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이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그런 이 체제를 만들었었고, 평등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공산사회주의 통제경제의 개념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도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분명히 공산사회주의 그런 개념보다는 훨씬 더 우월한 체제인 것은 맞지만은 이 자체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다 보니까 물론 출발하는 그 기회는 동시에 똑같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승자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패자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승자들이 이 부를 대물림을 하게 되니까 지금 1세대, 2세대, 지금 뭐 3세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이 독점자들에 의해서 지금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전에는 20대 80의 법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0%의 사람들이 80%의 재화를 가지고 있고 80%의 사람들이 나머지 20%를 가지고 나누고 있더라 하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더 심화돼 가지고 1대 99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의 사람들에게 거의 모든 부가 편중이 돼버리고 이 99%의 사람들은 이제 생계를 위협받는 그런 세상이 됐다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시점에 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99%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해가지고 데모를 하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작금의 사태가 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저는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세 가지 개념이 다 중요한데 유독 요 두 개는 들고들 뛰었는데 이 박애라는 부분을 빼버리고 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박애라는 개념을 가지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거를 믹스해서 만들었다고 하면은 오늘날과 같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 여기서도 평등을 주장했지만은 결국은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되니까, 장악을 했으면은 정말 사랑의 정신, 박애 정신을 가지고 그 노동자들을 돌보는 일을 계속 잘 했더라고 하면은 오늘날 같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망하지는 않았을 거다. 또 이 자유 경제 체제 하에서도 많이 본 사람들이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이거를 베풀면서 나갔더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이런 1대 99라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오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져버린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애석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길을 개척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99%의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고 거기에 적합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최소한 현재의 주인공은 아니더라도 미래에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주도 세력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변화를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앞으로 세상이 어떤 세상이 올 건지를 읽어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미래의 주역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들을 공격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자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좀 해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변해야 산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변해야 산다, 바꿔라, 다 바꿔라. 어떤 가수가 나와가지고 바꿔, 다 바꿔 하고 온 동네가 바꿔야 된다고, 바꾸지 않으면 죽는다고, 변화해야 된다고,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외쳐댔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뭐를 바꿨냐 이거예요. 지금 사는 것이 죽을 맛이다, 미래가 깜깜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바꿔야 된다고 할 때 안 바꿨던 사람들일 거고, 바꿔야 된다고 할 때 왜 바꿔야 되는지 멍 때리고 있었던 사람들일 겁니다.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바꿔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가 시대에 맞춰가지고 아니면 시대보다 앞서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시대가 안 바뀌면 그대로 계속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변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하는데 되게 많은 학자들이 1차 산업사회에서 2차 산업사회로, 2차 산업사회에서 3차 산업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아주 고정적인 이런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짓고 고기 잡고 목축하고 하는 것들이 다 1차 산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광업. 그리고 2차 산업에는 제조업 이런 것들이 주로 2차 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차 산업, 금융, 서비스, 유통 이런 산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영국이 국민소득으로 보면 우리보다도 거의 2배 정도를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메이드 인 잉글랜드 제품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도 그 나라의 경제가 버티고 있느냐? 그거는 바로 금융 이런 분야는 아직도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3차 산업 분야를 3차 산업이라는 게 뭐예요? 금융, 돈 있으면 하면 되고 서비스, 술집, 식당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유통, 생필품 유통하고 뭐 하고 하는 건데 우리 대중들이 제일 하기 좋은 분야,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떻게 보면 이 유통 분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자, 여기 이제 100만 원 안 받고 나 나와서 그동안 월급 모아놨던 거 하고 퇴직금 가지고 나 가게 하나 차려가지고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이런 동네 가게들이 있었어. 쌀 가게도 있고, 뭐 화장품 가게도 있고, 예를 들면은 뭐 신발 가게도 있고, 야채 가게도 있고, 뭐 쭉 있었다 이거예요. 잡화상도 있고, 옷가게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형 할인 매장이 하나 딱 들어오니까 이것들이 다 망해버려. 그래서 어디 가서 물건을 사냐면 이제 요리 가서 물건을 다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파는 사람은 하나야, 파는 사람은. 그리고 사는 사람만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로 몰려요? 일이 다 몰리는 거야. 근데 이 돈은 들어가면은 나오질 않아요. 왜? 부자들은 돈을 벌어도 추가적으로 더 쓰질 않아요. 안 쓰고 싶어서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쓸 데가 없어. 왜? 집도 사야 되는데 이미 집도 몇 채씩 있어. 차도 사야 되는데 차도 몇 채씩 있어. 더 살 이유가 없어. 뭐 가구도 사야 되는데 이미 집 안에 다 차 있어.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면은 나오질 않아요, 여기서는. 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게 없을 때는, 자, 쌀은 온 동네 사람한테 이 쌀가게에서 다 팔아. 그럼 쌀값은 어디로 모여? 쌀가게로 다 돈이 모여. 그런데 이 쌀가게 주인은 화장품 사느라고 돈 내보내고, 신발 사느라고 돈 내보내고, 야채 사느라고 돈 내보내고, 다 이렇게 돈을 내보내. 이 사람도 야채는 돈이 이쪽으로 다 오게 돼 있어. 그런데 다시 내보내야 안 내보내요? 내보내야 돼. 쌀 사느라고 내보내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주머니로 들어갔던 돈이 이리 가고 이리 가고 이리 가고 이리 가고 다 나가서 돌아. 그러다 보니까 돈이 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 생기면은 요게 싹 빨려 들어가 가지고 돈이 돌지를 않아. 그러니까 돈 구경하기가 힘든 거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갈수록 심화돼 가지고 전에는 20%한테 모이더니 점점점 줄어가고 이제 1%한테 집중이 돼버리고 나머지 99%는 계속 지금 돈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꿔낼 거냐? 간단해요. 여기 안 가면 돼. 안 가면 되는데 데모에 갖고 안 갈 일도 아니고, 우리 서민들이 서민 대중들이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더 싸게 물건을 팔자, 유통을 하자. 그리고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금 매출의 35%를 우리끼리 나누어 갖자, 다시 돌려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들어왔어. 여러분 주머니에 돈 들어오면은 그 돈이 100% 그대로 잠겨 있습니까? 아니면 대부분이 다시 나가버립니까? 나가죠. 왜? 그동안 집도 넓혀야 되고, 그 다음에 차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외식도 더 하게 되고, 뭔가를 신발도 하나 더 사야 되고, 가방도 하나 더 사야 되고, 옷도 더 사야 되고, 애들 뭐 학비도 주고 뭐 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돈이 대부분 다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또 이게 부자가 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뺑뺑뺑뺑뺑뺑 돈이 돌아. 그래서 돈이야, 돈, 다 돌아 해서 돈이란 말. 자, 이게 지금 보통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20% 정도를 저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80%를 다시 내보낸다. 요거는 평균 얘기야. 요 1%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은 거의 99%를 잠겨놓는단 말이에요.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내보내질 않아. 우리 서민 대중들은 80% 이상을 내보내.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지금 거의 100% 내보내야 될 거예요. 아이고, 잠길 돈이 어딨어? 그러면서 쓰기도 바쁘고, 옛날에 땡겼었던 거 빚 메꿔 내느라고. 그러면 이 80%가 돈다는 얘기는,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돈에, 내 주머니에 10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20만 원은 남거나 어디로 이제 해외 쪽으로도 나가고 뭐 할 겁니다. 그리고 80%가 다시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최소한 5배 정도의 경제 촉발 효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수효과라고 그럽니다. 성수효과. 성수효과. 이 성수효과에 의해 가지고 경제가 고박이로 돌아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돈을 버는 것보다도 서민 대중이 돈을 벌면은 그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5배까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1대 99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유일한 답은 우리 99%가 나서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된다. 우리가 유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이익금의 35%를 부자들이 쌓아놓도록 할 것이 아니고, 그거를 다시 나눠주면은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 경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분배 문제.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니고 1%한테 모이는 문제가 가장 크단 말이에요. 99%가 돈이 없어지는 문제가 가장 큰데, 이 1%에게 돈이 가지 않도록 하고 우리 99%에게 돈이 돌도록 하면서 1%에게 가는 것보다도 5배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
더 나타내도록 하는 것. 이게 애터미 사업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잘 되면은 국가의 고민거리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고, 지금 복지 문제니 뭐니 지금 떠들고 난리들이요. 미봉책은 돼. 나눠주자. 그런데 제일 좋은 복지는 뭐냐? 스스로 돈 벌어가지고 스스로 쓰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복지란 말이에요. 받아서 쓰기만 하면 그걸로 끝나버려. 그런데 뭔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의 균등, 이게 경제민주화요. 경제라는 것은 민주라는 말이 이미 실현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능력이 균등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자본을 축적한 사람의 능력과 무자본으로 시작하는 사람의 능력의 차이가 나버린단 말이에요. 기회가 균등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능력이 지금 평준화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불평등, 불균형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처져버린 사람들을 앉혀놓고 뭐를 주겠다, 이게 복지정책인데 그게 답은 아니다고 보는 거예요. 미봉책은 되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에게 새로 출발선을 다시 그어주는 거예요. 애터미는 그래서 돈이 없어도 된다. 한 달에 3천만 원 벌고 5천만 원 버는 부자가 되는데 돈 한 푼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무자본 사업이다 이거예요. 무점포 사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없어도 된다. 경험이 없어도 된다. 나이마저도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출발선을 동일선상에다가 다시 세워놓고 다시 뛰세요. 이게 진정한 경제민주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파는 물건들은 되게 중소기업 물건들이에요. 고등어 공장이 무슨 대기업이겠어요? 김 공장이 무슨 대기업이겠어요? 그렇게 큰 회사 아니에요. 다 거만한 회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들이 고용 창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후방 효과예요. 우리 뒤에서, 우리가 앞장서서 뛰면 우리 뒤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파급시켜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스스로 동참해서 스스로 일어나면은 대한민국 경제뿐만이 아니고 이거를 미국으로, 일본으로, 타이완으로, 중국으로, 유럽으로 펼쳐나가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경제 민주화가 가능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안이 애텀이다 하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 개인이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마련을 했고, 여기에 매진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삶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